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열전을 들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상민 씨 요즘 방송가를 휘젓고 다니고 있고. 그건 당연한 주지의 사실 말고. 심지어 어제 그렇습니다. 그분을 영접했다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정계천에 갈 겁니다. 이분은 맨날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제 어제. 드디어 이분 앞에서 아하.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라고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 목소리 이렇게 탁했나 이렇게 내 목소리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 내 목소리 그래 탁했나? 예.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네. 조만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많은 한나라입니다. 친이계, 네, 그렇습니다. 친이계, 네. 친이계. 자, MB의 또 광폭 행보 이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뭘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석 같은 한판 열전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방송에 한번 나오면 미친 존재감을 발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침없는 입담꾼, 정치계의 스트리트 파이터, 봉도사,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이게 우리 정봉주 의원님 항상 텐션이 높으신데 오늘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이 그 상당히 끌어올려 갖고 예. 제가 이제 살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조절을 눌러주고. 하고 아, 그래서 역시 저렇게 달리다 보면 예. 한 반쯤 반 한점 돌면 이제 지쳐요. 그때 이제 워워 하더니 이제 제가 살짝 또 끌어올려주고. 역시 진정한 방송 고수는 예. 또 저희 진행자들의 면모를 보고 본인이 또 그렇죠. 페이스 조절을 하는. 예. 대단합니다. 드디어 함께하는 우리 정봉주 의원님. 네. 저희 한판 열전 혹시 의원님 보셨습니까? 정봉주 TV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묘하게 묘하게. 제가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총선 앞두고 저희가 딱 기획해서 패를 꺼내려고 그러는 차에 먼저 딱 그 시점에 연락이 왔어요. 작가분이.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이게 지금 네. 총선 때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시대 정신. 한판승부 제작진. 예. 그리고 신성원 작가, 그리고 홍혁의 잘 PD. 팔리는데요. 잘 팔리는 팔리- 시점에 지금. 왜냐면 누구든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 예. 근데 자서전 써봐야 안 팔려. 한 3천 권 나갑니다. 3,000 3천 권 권. 나갔는데 한 안 봐. 30명쯤이 서문만 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로 듣고 보는 음흠. 이런 그 자서전이 필요할 때죠. 야. 이렇게 속세의 계산법을 이렇게 들이미실 때마다 너무 웃겨요. 또 우리 의원님이 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그 생활력 강했던 네. 그 젊은 시절부터 예. 현재 이르기까지 한번 쫙 한번 훑어볼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 성공한 사업가에서 탄도리로. 성공한 사업가 천돌이.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 거침없는 입단꾼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맞아요. 학창 시절의 정봉주, 이 예. 학생 정봉주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정봉주 학생. 학창 시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초중고. 예. 초중고 대. 네. 그러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그 시즌이 네. 한 1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이야기 그렇구나. 못다리가 예. 넘치는군요. 각자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예. 총론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총론.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네. 친구들하고 세상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얘기. 세상 돌아가는 예, 얘기.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이러잖아요. 네. 학업은 좀 시시해서 관심이 없었고 우리는 인생 얘기를 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그 명분을 찾아서 우리는 좀 더 큰 담론으로 인생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땡땡이를 친 거죠. 솔직하시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예. 정규 수업보다 땡땡이로부터 더 많은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어했고 네. 운동하기 좋아했고 복싱, 쿵후, 태권도 다 했죠. 다 했어요. 예. 야, 그럼 우리 복싱도 시합 나가고 이제 메달도 따고. 그래요? 이게 뭐 작은 시합이니까. 그래요. 동네 대항전 뭐 이런데.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한때 18대 때 네. 제가 이제 17대 했고 더 이상 이제 못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한 3선, 4선쯤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체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예, 공개합니다. 초선이에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초선. 저하고 20년 동안 친하게 지낸 그
사장급 부장 기자가 있는데 예, 예. 얼마 전에 술을 먹다가 어. 네. 형 근데 삼선이야? 재선이야? 야이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워낙 존재감이 예, 있으시니까. 간혹 우리 집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여보 몇 선째지? 뭐 아니 이러면서. 지금 아침에 후닥닥 나가면 예. 아, 오늘 뭐 보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존재감이 있으시다. 아니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고 축구를 잘하셔가지고 예. 2015년에 9 K3 리그 천안 FC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K3면 국회 높은 건데. 케이스는 꽤 높은 높은 거고요. 예. 그때 나가서 25분 정규 게임에서 25분 뛰었죠. 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터닝 슛, 터닝 포인트 이제 주로 도는 걸 잘합니다. 마르세 유턴. 그렇죠. 마르세 예, 예. 마르세 유턴. 예. 예. 근데 이제 도는 걸 잘하는 게 예. 항상 인생은 예. 반전이 있다. 반전.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반전으로 도는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공을 차면서도 좀 돕니다. 예. 의원님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한번 도는 걸 꿈꾸는 것이죠. 글쎄, 그거는 이제 사람의 인력으로 예측이 안 되다. 인력으로 예측. 그러니까 이게 예. 국회의원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예, 한번 올라타면 내릴 줄 몰라요. 아하. 좀 내려야 되는데. 그 내려야 되는데 네. 또 설국열차이기 때문에 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 거기 있다가 살짝 내린 사람들은 예. 다시 올라타려면 예. 영원히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타시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설국열차는 계속 달려 근데. 달리기 실력을 늘려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 그리고 밖은 추워. 밖은 추워서. 야. 예, 못하면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연수 원장까지 지내셨고 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해서 체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네. 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경찰 출신인데 예. 아하. 아버지한테 이제 좀 신나게 혼나고 예. 정신 차려라. 예, 이런.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그 참교육을 시켰죠. 아버님을 또 예. 교육시키는 거 있어. 얼마 아버지, 전에 최근에 지금 어버이날 내 지났는데. 지금 내 실력으로 갈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운동을 좋아해서 체대를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점검을.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를 해서 삼수를 해서. 예, 그러니까 삼수를 해서 대학을 뒤늦게 들어갔죠. 야, 그렇군요. 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다른 운동 학생 운동을 또 학생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고요? 진정한 운동권이죠. 이제. 진정 운동권. 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경찰이시니까 예. 이놈의 새끼 어디 학생 운동이야? 예. 그래갖고 ROTC를 시키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학생 군인회라. 운동하고 이제 계속 별로 학생 운동에서 주도적 인물이 아니었어요. 청생이 약간 청학생이장 아니다. 근데 관종기가 있어갖고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제가 주동하는 인물로 보여. 그 안에서는 그냥 치키다시인데. 마쿠처럼. 예. 예.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예. 학생 운동에서 별 의미가 없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쟤를 잡으면 이 학생 운동 와해시킬 수 있겠구나. 전대협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다. 그렇죠. 이분은 전대협보다 이제 선배 세력인데. 근데 이제 보면 시위를 할 때도 네. 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바람을 몰고 가는 운명이 있는 거야. 밖에서 보면 제가 주동 인물이야. 예. 근데 안에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우리 중요한 회의 하니까 넌 좀 나가 있어라. 별 의미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요주 인물로 지켰고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ROTC 해라 데모 못하니까. ROTC. 그래서 이제 ROTC 했고 네. ROTC 출신으로 네. 최초로 예. 감옥을 간. 야. 그러니까 퇴교 당하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집시법이라 그래갖고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갖고 집회 주동하면 감옥 가는 거거든요. 예. 주동도 뭐 엄격결해. 저 인생이 엄격결해요 그냥. 아니 근데 ROTC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가능해요? 형식입니까 민주화 운동이? ROTC 다 제복 입잖아요. 제복 입고요. 네. 그 제복 입고 이제 저녁에 자취방에 가면 아.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 불법이니까 네.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고 또 거기서도 기웃기웃거린 거지만 제가 주동한 건 없어요. 엄격결의 주동 세력이 된 거지. 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주동해갖고 감옥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수배가 된 거죠 동시에. 야. 한 친구는 감옥에 갔고 네. 같이 주동했던 친구들은 수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수배되다가 다시 이제 학교 가고 데모 주동을 하고 감옥을 간 거죠. 야. 그래도 뭐 화려한
어떤 예. 386의 세대를 보내셨네요. 어쨌든 밖에서 보면 다 화려해요. 예. 안에서 별 영향가 없는 인생이야. 한청년 의장만 안 하셨지. 그렇죠. 예, 화려했어요, 화려했어요. 네.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학생운동 당시에 우리 의원님이 가장 뜻깊은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 예. 학생운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죠. 간혹 예. 갔다 왔고 이제 예. 다시 복학해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지금은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제야민주화운동이라고 그렇죠. 네. 제야민주화운동의 총괄 대장급인 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 그 밑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이부영 선생 계시고 김은태 의원 계시고 이해찬 대표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쭉 계셨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전 거기에서 아주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때도 역시 그때도 어영부영하다가 예, 이게 제일 막내니까. 제일 막내니까. 막내. 예, 제일 막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도 있고 무슨 그 파업 현장도 가시고 그러니까 혼자 그 당신 혼자 다니시기에 힘이 드시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가방 못지. 가방 못지. 경원. 이게 일본 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 못지 이런 게 원래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곧 우리가 일본을 점령할 거니까.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예, 일단은 그래갖고 비서같이. 외교 문제를 갑자기. 그래서 이제 네네네. 수행비서, 수행비서. 전문용어로 가방 못지. 예. 수행비서. 수행비서. 그렇게 예. 이제 한 5, 6년을 지냈죠. 네. 그 문익환 목사님한테 통일론도 배우시고. 그때 그래서 이제 통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미국 유학 그 성경 유학을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유엔 통역장교로 유엔 통역장교로 참여했던 뭐 이런 얘기 해갖고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통일론은 좀 큽니다. 문익환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박사가 통일학 박사입니다. 아 통일학 박사. 예, 통일학과가 우리나라 딱 한 군데 있어요. 예. 연세대학교에. 아니요, 연세대학교는 없고요. 아, 통일학 협동과정인가 있는 거. 예,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 아 맞아요. 인제대학에 인제대학교. 딱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교수, 맞습니다. 그 학교. 그리고 제 지도 교수였었죠. 그분과 이제 그 진희관 교수님하고 두 분 이제 논문 지도를 해주셨죠. 그 정봉주 박사. 예. 통일학 박사. 박사가 이제 내년 2월에 됩니다. 2월에 논문은 잘 쓰셨죠? 검증을 하셔서. 그렇죠. 이제 쓰고 있는 중인데. 예. 뭐 쓰고 있는 중인데 이미 됐다고 봐야죠. 뭐. 아니 그 혹시 또 이제 나중에 왜냐면 장관이 이제 되시거나 예. 또 이게 또 논문 표절 굉장히 또 네네네네. 그 굉장히 그 단골 메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문장씩 쓰셨습니까? 그럼요. 카피 킬러를 돌리면서.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시는 그리고 거예요. 네네네. 인용만 명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운동 그 어떤 학생운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시면서 그때 같이 운동했던 정치인들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들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인영 의원도 있고요. 이인영 방금 이인영. 말씀하셨던 김근태 그분들은 이제 선배였었고 네. 김근태, 이해찬 그다음에 장영달, 박계동, 이재호, 이재호. 예, 그다음에 김두관, 그 대구에 있는 홍일학 예. 뭐 한 굉장히 10대 분 많네요. 되시죠. 엄청 많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87년도 떨어진 다음에 혁민당을 만들 때 그 기존에 이제 호남 세력과 예. 운동권 세력들이 묶이면서 만드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호남 세력 때 민주당 세력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합한 정당이에요. 그때 이제 그 과거에 그 밖에 있으면서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쭉 들어갔던 분들이 다 국회의원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일테면 이제 국힘에 있었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이 김성식 의원, 예, 관악. 관악에. 네. 유기용 의원 뭐 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죠. 그렇군요. 그 두 역전의 분이 막 공사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유기용, 김성식 의원하고. 예. 네, 둘이 붙었죠. 네네네. 그 민주화 운동할 땐 둘이 친했어요.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에 뭐 저기 어디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달겨도 바로. 그러면 그냥 그렇군요. 그럼 정청래 의원 같은 붙으면 또 그냥 붙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요? 예. 붙을 일 없죠 거기는. 알겠습니다. 예, 재미없었어요. 근데 의원님들 같이 학생 운동했던 분 중에 가장 부유했다는데 네. 예.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왜 부자하셨던 거예요? 원래 집이 많이 부유했고요. 아버지 경찰이신데. 예, 경찰을 이제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죠. 예, 경찰 하면서 부유하다 그러면은 무슨 투캅스 느낌으로. 예, 뭐 좀 이상해 보이는 직무 관련성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있고요. 청렴하게 경찰 공무원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경찰 이후에 오랫동안 그만두시고 올해 예, 그만두시고. 오래전에 그만두시고 이제 네. 사업을 하셨고 아.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갖고 집안이 많이 부유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도 없었군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그 부유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 공부할 머리가 없었던 거죠. 겸손하시기까지.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에 유일하게 차를 타고 다니셨다고요? 그때 이제 그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면 네. 유인물을 찍잖아요. 네. 유인물 찍어갖고 뿌려야 되는데 아하. 가방에 넣고 다니면 맨날 불신검문에 걸려갖고 구류 살고 그래요.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 차 트렁크에다가 유인물을 나르기 위해서 제가 차를 샀죠. 그러니까 사치가 아니고 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차를 구입한 최초의 약간 요즘 정치. 배달 라이더처럼. 예. 아니 그래갖고 예. 제가 그 차가 들어가면 지금은 잘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전투 경찰이 다 봉쇄래요. 근데 차를 갖고 들어가면 네. 검문 안 합니다. 그땐 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저 차에는 분명 요인이 타고 있을 것이다. 아니 교수님의 대학 학장. 교수님들이 갖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어느 학장이거나 예 의사 학과장이거나. 선생님이거나 네네네. 거기를 이걸 검문할 생각을 안 검문할 이유가 하는구나. 없죠. 오죽하면 예. 네. 그 제가 한 번은 예. 안에서 데모를 하는데 예. 집회를 크게 하는데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제 차로 가는데 네.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완전 봉쇄했으니까 들어가는데 막는 거예요. 그 왜 무슨 일이냐니까 여기 지금 출입 금지됐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교수님 여기 지금 못 들어간다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교수님이십니까? 그러고 들어간. 그래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임기응변. 집회 연단에 섰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 경찰도 지금 완전 퇴임했습니다. 약간 택시 운전사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몰랐죠 진짜로. 진짜 몰랐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예. 그 아주 부유한 학생들이 극소수가 차를 갖고 다니고 학생들이 차를 갖고 다닐 시절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차를 갖고 다니니까 20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을 시절이에요. 저희 때도 없었어요. 예. 저희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드문 예. 상태인데. 이제 방송 듣는 사람들이 뭐 저거 그 19세기 얘기 하나 그러는데 예. 불과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요. 네. 20대가 차를 갖고 다니는 거 상상을 못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예. 차를 갖고 다니면서 예. 하다가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 학원을 크게 운영합니다. 와. 야, 그래서 학원 재벌 뭐 이런 얘기는 재벌 학원 그렇죠. 재벌입니까? 아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예. 항상 우리가 돈이 부족해요. 독립금 민주화 자금. 운동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렇죠. 독립군 자금이라고 예. 자금이라고 네네네. 표현해갖고 예. 지금도 이제 이해찬 대표 만나면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구하러 다니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손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우리가 정말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려면 누군가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학원을 할 요량으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아하. 학원을 할 요량으로. 학원을 하려고요? 예, 외국 학원을 하겠다. 네네. 이 일념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어 전문 강사 그 태솔 네, 테스트를 했죠. 그걸 미국 가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석사 과정으로 했는데 그때는 학사와 석사의 중간쯤 되는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하고 오자마자 이제 학원을 차렸죠.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별명이 이제 마이다스 손. 마이다스 손. 손만 되면 다 사업 잘 돼. 성공. 다 성공. 지금 이제 대면 다 실패하고 마이너스 손. 왜요? 그때는 마이너스 손, 지금은 네. 마이너스 손. 그럼 그때는 네. 사모님 굉장히 행복하셨겠네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이죠.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손이 됐죠. 저런. 그럼 학원이 얼마나 잘 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당시에 태솔 자격증 있는 강사도 없었기 예.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강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장만 그래요? 했습니다. 원장만. 아. 레벨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종로에 큰 그 건물. 학원들 그 사이에 네. 신흥으로 딱 도전했는데 2년 만에 두 학원을 다 제압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프랜차이즈 70개를 갖고 있었다. 야. 외대어 학원. 외대어 학원. 엄청나네요. 외대어 학원. 외대 네. 영어과가 배출한 네. 최고의 학원. 예. 네. 운영자. 그리고 외대에다가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로열티를 줬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그 외대어 학원을 조기 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캐나다에다가도 설립을 했죠. 캐나다에도요? 예. 캐나다에도 설립을 하고 그랬고
어쨌든 뭐 쭉쭉 뻗어나갔을 때죠. 그러네. 예. 그 쭉쭉 뻗어나가서 쭉쭉 해서 지금쯤 막 뭐 메가스터디 부럽지 네, 않은 학원 그런 재벌이 재벌이 됐을 됐을 텐데 법한데. 어떻게 저런 하다가 지금 뜨고 있는 온라인 학원들도 저희가 구상하고 다 도전을 했었죠. 네. 너무 두 발짝 앞서 나갔구나. 아니 그때 실패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빠지면서 그게 추진이 안 됐던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막 계속 한 그래갖고 10년 정도 했는데 예.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이 음. 이쪽이 아닌 것 어떤 같다는 생각이 매너리즘에. 드는 거예요. 네. 학원 재벌 내 인생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2002년도에 혜성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만남. 예.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나서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노사모. 네. 노사모.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학원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이제 학생회장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동권 후배들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노사모.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운명이다 우리가.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00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이듬해에 예. 정치권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나 이제 더 이상 학원 안 한다. 그 후배들한테 다 주고 이제 오죠. 아하. 예. 후회는 없으셨어요? 후회할 게 없어요. 왜냐면 후배들이 다 망했으니까. 물려준 다음에 다음에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외에 또 새로운 신흥 강자 학원들이 나타났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의원님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노원 갑에서 당선이 되셨네요. 공릉동 월계동. 야.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예. 추억의 멘트입니다. 추억의 멘트.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3월 10일인가 15일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요. 3월 15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탄핵이 되자마자 열린우리당이 만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정당이었는데 네. 탄핵 되자마자 막 지지율이 50% 60%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그때 공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당원들이 후보를 뽑아요. 당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 뽑는데 거기서 뽑는 와중에 또 엉겹결에 엉겁결에. 1차에서 3등, 2차에서 2등, 3차에서 1등. 그 지역구에서. 예. 아니 그 우리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예. 그래서 전국에서 국회의원 그때 152명이 되는데 1차에서 3등이 된 예. 3등이 결국 국회의원이 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와. 2등이 된 경우는 한 열 몇 건이 있는데 예. 3등이었다가 뭐 이제 결선 투표 이렇게 가잖아요. 예. 3등이었다가 1등 된 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의원들이 네. 정말 탄돌이 중에서도 제일 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냥 엉겹결이에요 다. 그랬군요. 얼떨결에 되는 거야 다. 얼떨결에. 근데 살아보니까 네.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저쯤 살면 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생충에서도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야, 넌 계획도 다 있구나.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수혜 당하고 난 다음에 영화 장면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혜 당해서 여기 올 계획으로 여기 온 줄 아니야? 계획 없는 대로 인생이 쭉 가는 거예요. 무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아. 약간 운명적 흐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 네. 살수록. 운명이다. 예. 운명이다. 그냥 정치권에 오는 것도 예. 그 학원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싫더라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언제 갑자기 방송이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러면 인생 폭망하는 거죠. 계속 방송하시네요. 방송하겠습니다. 계속 방송하세요. 제 사명이에요. 아니, 그래서- 계속 방송하세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 안 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갑자기 민주당이. 예. 아니 이번에 혁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쇄신 해야 돼요.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연습 네. 필요해요. 교육원수원장의 강의 많이 그래요. 들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 만나봅니다. 두 번째 나는 꼼수다는 운명이었다입니다. 나는 꼼수다. 아. 나는 꼼수다. 예. 야, 저는 이게 나는 꼼수다 이 방송 이제 팟캐스트였잖아요. 네. 시작이. 예. 저도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절망감이 왔습니다. 이게 라디오를 딱 하면서 이게 팟캐스트인데 어떻게 예. 저렇게 많은 큰 반향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때 박영커께서는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방송. 야, 어디선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CBS 라디오 98.1에서 제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레거시가 무너지는구나. 예. 아. 그런데 그게 예. 정말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딱 맞은 시점에 터진 거예요. 시대의 공명을 딱 예. 건드렸다. 이제 김어준 씨하고는 2006년, 2007년에 이렇게 만났는데 네. MB 아까 이제 그 성대모사한 그분 네. 그분이 등장하자마자 예. 네. 모든 방송에서 다 잘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맞아요. 씨가. 다 잘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유튜브가 미국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한테 별로 큰 호응이 없었고 큰 호응이 그 당시에. 없었을 네. 때. 음. 그 인터넷 TV라고 하는 거 형태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TV에서 하는데 한 2,000명 보면 막 와우, 야 2,000명씩이나 봤어 막 이럴 때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이공계통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팟캐스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그 온라인 TV 하는데 다니면서 우리가 엄청 그 국어를 많이 했어요. 여기 방송을 좀 놓달라고. 진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진짜. 예, 낙곰수 평상시에 넣어달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평상시에 친해고 우리를 좀 도와줄 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밥을 먹으면 예. 뭐 그 거지 새끼 같은 느낌이에요. 거절하면 그냥 거절하지 왜 밥을 먹으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 하다가 받으셨어. 그 김원준 씨한테 하지 말자 우리. 살짝 접자. 하지 말자. 근데 느닷없이 뚱뚱한 김용민 씨를 데리고 와요. PD다. 맞아요. 근데 이제 김용민 씨가 오면서 막 이게 기술적으로 하면서 네. 테크니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묶어지기 시작하는 보완이 거예요. 되고. 그래갖고 그 팟캐스트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 세 번째 녹음을 하는데 김원준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터졌어요. 그러면. 오. 아하. 예? 우리는 몇 명이 듣는지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예요. 아하. 심지어는 어떻게 듣는지도 몰랐고 나는 내가 한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팟빵이 어디야 뭐 이런 네. 시절이었구나. 팟빵이 없을 때죠. 팟빵이 없을 때. 아이튠스 들어가서 듣는 건데 아이튠스는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야? 또 우리처럼 문과 이과 잼뱅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외대 영어과 예. 외대 영어학원 원장님 터졌어요. 예. 그러다가 예. 7회쯤인가 8회쯤인가 주진우 기자가 나오는데 아. 주진우는 저를 하는데 전 주진우 모르는데 얄미워 죽겠더라고. 얼굴 한척하면서 하는데 뭐 방송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웃어요. 의원님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제가 예. 성대모사 많이 했거든요. 해봐요. 예, 해보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기자의 양심이 허락질 않아요. 이건 좀 이러면서. 다르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잘합니까 제가? 예, 요거는 조금 예, 예, 괜찮았어요. 의원님 네. 너무 하고요. 맞아요. 너무하고요. 맞아요. 왜? 좀 근데 네. 그 친구가 들어와갖고 컨텐츠가 있으니까. 취재 기자로서. 현장 취재 예. 경험. 예. 저는 제가 취재하고 제가 정치적 판단한 거 갖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아. 국회의원 때 축적된 게 있는데 네. 또 그런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왔고 취재가 됐잖아요. 어.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취재가 서로 경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많은 거는 뭐 2,500만 만. 조회수. 그러니까 억대가 다 나와 한 10억 조회 갔을 10억 뷰, 거예요. 10억 뷰. 10억 뷰 갔을 거예요. 야. 아마. 네.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예. 물음에 예. 사귀자고 할 것 같아.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 그 양반 때문에 우리가 떴으니 고맙다는 말도 좀 해야겠지. 예. 기획자잖아, 기획자. 낙검수 기획자. 예. 오늘 가상 대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님. 많이 하십니까? 정말 왜 불렀어? 맨날 나 까대고 말이야. 감옥 가고 싶어요? 한번 갔다 왔잖아.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2번 갈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건강이 몹시 안 좋습니다. 네, 아유, 이거 굉장히 진지했어요.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는 줄 아시고 의원님이 감정이 빠져서 눈빛이 바뀌었어. 네네네. 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원님 또 의정 활동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요 네. 질문. 그것 때문에 제가 다스는 감옥을 누구 갔어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네. BBK와 다스 때문에 감옥을 가서 실형을 살았는데 네. 1년 받았어요. 근데 366일을 살아요. 억울하잖아요. 네. 365일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어요? 윤달이 끼어 있어요. 윤달. 예. 2월이 29일이야.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예. 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때 이때부터 정치가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 아 그때부터. 예.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증폭이 되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정치를 갈등의 정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일조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점은 갈등을 만든
대통령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지금 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대선 때 공방된 거로 감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감옥 갔다 온 걸 후회하지 않는데 네. 그리고 감옥 갔다 옴으로 인해서 제가 인간이 많이 성숙됐고 제 인생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저는 인생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감옥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아. 근데 그거를 선례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같군요. 한번 얘기할 거예요. 만나면 정색을 하고 예. 정치하지 않았어야 될 분이 정치계에 와갖고 정치가 이렇게 혼탁해졌다. 아. 그냥 사업이나 하시지 왜 왔냐. 아. 그러니까 감옥까지 가지 않았냐. 이 얘기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정치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아. 대통령님. 나도 하기 싫었어. 국민들이 불렀어 나를. 저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요. 시민들이 불렀어. 이재호 상임 고문이 네. 형님 정치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호 고문 편. 그분 탓 보시면.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재호 고문님은 네. 그 재운동을 같이 했어요. 아, 그 아. 아시는 분이었죠. 예, 네. 재운동을 같이 했고 저하고 무척 친했었는데 예. 지금도 방송에서 이재호 고문님한테 그 카운터 파트너로 정봉주 부를까요? 그러면 부르지 말라 그래요. 아, 이재호 고문님이. 예, 그러니까 이재호 고문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저를 이렇게 공소에서 보면 피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도 뭐 피하는데 뭐 하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어. 그 형님은 형님이라 그랬었으니까 그 형님은 뭔가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송을 하면 그걸 갖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 얘기를 제가 작가님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재호 선배 같은 분들 믿고 그러진 않은데 밉진 않다. 예, 원망도 없어요. 그 같이 또 이제 제가 존경했던 선배님이었었고 한때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보수 진영으로 가서 필요하니까 이제 불렀겠죠. 그들의 논리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를 했어도 네. 갈등의 정치를 만들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기가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해갖고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피해를 준다?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정치가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정색을 하면 안 되는 자리지만 네.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요. 아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낙범수 인기가 상당했는데 맞아요. 막 몇 억 표 느끼셨다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 느끼셨어요? 아, 이거 많이 됐는구나. 막 그 해외 공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해외 공연은 나는 못 갔으니까 그 아, 못 가셨어요? 그때 못 가셨어요. 아, 저는 못 갔어요. 예, 예. 저는 아. 이게 아. 여건이 없어갖고 여건을 갱신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비자도 안 나왔고 아, 그러셨구나. 전국 투어 전국 투어하고 있었고. 했었는데 예. 그 아마 연애 활동하는 분들도 탑 연예인들도 그 정도까지 인기를 느껴본 연예인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BTS 아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 그분들 왜 건드려요? 아니 한국판 BTS 정도였었어요. 아, 한국판. 정치권에서 아. 정치권 아. BTS 수준, 정치권 블랙핑크 수준으로 아. 실제로 예. 티켓을 오픈하면 막 3분 안에 다 매진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구나. 실제로 예. 그 여의도 공원이 꽉 찼습니다. 진짜. 여의도 그때 예. 공원에 10만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도 누구의 곡입니까? 지분을 따지면 그 김호준 10 7? 우리 탁현민. 아니 4명 탁현민 씨까지 4명 5명 공이 다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아, n분의 1이다. 다만 그 시절에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거나 네. 거기에 참여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 공로자예요. 아하.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은 우리가 했지만 네. 시민들이 결국 시민들이 거기 참여해 줬는데 그만큼 그때 MB 정부 시절에 국민들은 갈증을 하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정권 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열망이었었는데 정권 교체는 결국 못했잖아요. 아마 제가 감옥 가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가 됐을 거예요. 예, 제 역할이 무척 컸었죠. 아, 깔때기 안 하신가 했더니 예. 깔때기 다시 들이셔서 아니, 지금은 깔때기 하면 욕해요.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데 낙검 수절로 갔기 때문에 아, 낙검수로 불가피한데 보이게 할 때는 아, 약간 실제로 제가 간 다음에 네. 조회수가 거의 한 3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요? 낙검수가.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저는 제 역할이라고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4명 완전체로 있다가 한 명이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그 좀 조합이나 이런 게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케미. 되는 케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BTS 이런 그룹들도 완전체가 아니면 또 이렇게 팬들이 그렇죠. 예. 아 완전한 BTS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왜냐 수 있으니까. 각자의 그 역할이 다 있고 네. 또 각자의 팬이 있고 묶였을 때 뭐 그 5명 6명의 역할이 아니라 뭐 한 50명 500명의 시너지를 빵 터뜨리니까 그래서 제가 감옥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했죠. 아 이 그 낙검수의 이 파워는 정봉주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게 오해죠 오해. 아닙니다. 정봉주 때문입니다. 오해를 빈정한 깔때기로 근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봉주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명 다 방송인인데 예.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저는 정말 이제 사명감이 좀 불탔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된다. 아, 그리고 완전히 가볍게 만들고 예. 완전히 대중과 똑같은 눈높이나 더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정치는 진짜 이 부패하거나 권위주의 정치에서 못 벗어나면 아하. 우린 정치는 개혁을 못한다. 아하. 이런 불타는 사명감이 사명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깔깔깔 웃고 까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진짜 사명감에 불탔어요. 근데 뭐 지금의 이제 그게 저한테 다시 그 도가살이 돼갖고 돌아왔는데 독화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벼운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정봉주 의원님에 대해서 그때 그거를 경쾌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하. 말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하. 가벼운 정치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극복하기가 힘이 들어요. 한판 열전을 통과하시면 이제 경쾌한 정치인으로. 예, 예. 더 가벼운 정치인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지방 정치인으로. 아니에요. 경쾌한 정치인으로. 아니 하실 근데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그 한판 네. 열전 이런 것도 네. 사실 어찌 보면 낙검수로 그 벽을 깨놨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게 이제 다 가능해지는 세월이 왔고 국민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권위적으로 살았지? 예. 왜 이렇게 근엄한 정치를 했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아유, 네? 정봉주 의원님의 축사까지 네. 예, 한판 열전 더 잘 되라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축사 좀 보통 돌아갈 때 그 인절미 모치떡 주고 그러는데 아, 떡 가져오세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또 구속되셨어요. 의원님. 예. 또 구속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젊었을 적 감옥과 50세 넘어서 들어갔던 감옥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재호 상임 고문님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편했다 오히려. 밖에 있을 때 막 본인 잡으러 막 예. 경찰들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데는 또 이게 대우받고 막 그래서 되게 편하신 부분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감옥에서 어떠셨어요? 좀?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느끼는 게 감옥 가서인데 네. 감옥 간 게 이제 53세. 그러니까 의원님은? 23살 때 갔다가 30년 만에 간 거거든요. 아. 감옥은 많이 좋아졌죠. 아, 시설이. 예, 객관적 환경이 좋아졌는데 네. 제 개인적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23살 때 갔을 때는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뭐 열혈 청년이었고 부모님 계시고 가족 있고 그랬지만 예. 53세에 들어갔을 때는 결혼을 했죠. 부인이 있죠. 자식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얻은 명예도 있죠. 지위도 있죠. 의원이셨고. 이런 게 무너지거나 깨질까 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하.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운 게 없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래갖고 제가 막 두렵고 그래갖고 지금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예. 아하. 그러니까 보니까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그 두려움이 떨쳐지는데 한 7개월쯤 걸려요. 아, 그래요. 감옥에서 무척 7개월째. 두렵습니다. 아하. 무척 두려워요. 그러니까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막 항상 마음에 통통통통 뛰는데 뭐가 불안한지도 몰라요. 아하. 그래서 그 불안을 직시하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참선하고 그런 분들이 불안이나 고통이 뭔지 직시하라는 직시하면 보입니까 그게? 아주 그 참선을 고도로 한 고수들이라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불안해요. 아하.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감방에서. 예,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다 그러고 깨면은 사방이 다 갇혀 있는 어디 컴컴한 공간이고. 독방에 계셨어요? 독방이죠. 아. 그 공안 사범 다 독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한 7개월, 8개월쯤 가니까 예. 그때 좀 없어져요. 아하. 그러니까 무척 그 두 번째 같은 거는 이제
밖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안에서 무척 고통스러웠죠. 무척 고통스럽다.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운동을 세게 한 거예요. 그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 거의 영화 300에 나오는 예. 그 스파르타 용사들 같이 유명해요. 되셨어요. 예. 그 사진 지금 나갑니다. 네네. 자 보세요. 어이구. 지금 왼쪽에는 이제 네. 그 외대 어학원에서 1년에 네. 강의를 한 500개쯤 하시는 그 강사님 얼굴이고 오른쪽은 저런 거 띄우지 마세요. 오른쪽은 이제 미스터 코리아. 네. 예. 멋지시네요. 야. 저기 언제 쪽 사진인가요? 저 멋있는 조각 문매가 언제였죠? 저기가? 저게 이제 출소하고 책 낼 때. 아하. 2013년에 출소하자마자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라. 아니다. 예. 골방 몸짱. 책을- 지금도 전국 4만 5천 명 재수자들에겐 예.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어허. 그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인세가 들어와요. 아. 저 책은. 개정 징보판도 만들어. 재소자 맞춤형 운동. 예. 그 다 감방에서 삽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감방에서. 사요. 아. 예, 왜냐면 맨손 운동이니까. 일단 제목이 재밌어요. 예, 골방 네. 몸짱. 어. 골방 예. 지금은 조금 저 때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몸이. 진실로? 예. 그러면 계속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운동 유지하시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2020년에 이제 또 출마 못하고 밀려나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른바 이제 예. 그 미투로 예, 그 그렇죠. 2018년서부터 해갖고 이제 또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아. 그게 사실은 감옥 갔다 온 1년보다 2, 4년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또 잊으려고 운동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랬죠. 재판하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셨을 때 네. 네. 가족 외에 또 뭐 정치인 중에 예. 혹은 뭐 이렇게 면회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꼼수 멤버들은 면회 안 왔습니까? 못 오게 막혔어요. 왜요? 너무 처음에는 주목받으니까. 네. 처음엔 오다가 예. 법무부에서 막았겠죠. 왜냐하면 안에서 저를 만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낙검수 방송을 통해서 예, 얘기하고 봉주 몇 호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수도 호의 몇 봉주 호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봉주 1, 2호 이렇게 나갔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얘기가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교도소 아, 관계자들은. 그렇죠. 법무 관계자들. 그래서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난 다음서부터 이제 낙검수 멤버들은 면회를 못 했고 국회의원들은 번호표를 뽑으면 한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오. 그래요? 예, 면회가 밀려갖고 어허. 그리고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그 뽑기를 해갖고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아하. 그냥 무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회 못 오시는 분들이 홍성까지는 와서 밖에만 있다가 가고 그래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죠. 아하. 그럼 이제 지금은 미안하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열정과 지지를 보내줬던 건 좋은 정치를 하라고 하는 기대였었는데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3년을 여전히 그 야인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13년이 흘렀군요. 11년이요. 11년. 됐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전히 마음의 빚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11년을 달려오셨고 이제 앞으로 예. 달려가실 그 다음 장을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 달려라 정봉주입니다. 달려라 정봉주. 이게 그 야. 의원님의 인기 그 자서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거 어디까지 달릴 계획이신지, 이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아까 이제 설국열차라고 표현했는데 또 열차 국회의원. 네네네. 여의도 이 설국열차. 설국열차를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국회가 아하. 좀 바뀌어요. 아, 또 설문열차도 맨 앞칸 또 굉장히 좋고 또 예. 막 그러니까 대칭이 있어요. 그럼 5선은 네. 제일 앞칸에 탑니다. 네. 4선은 그 다음 칸. 아하. 이게 설국열차라고 제가 비유를 했는데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적어도 KTX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 목표점에 가면 내려야 되는데 네. 한 번 타면 영원히 안 내려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영원히 안 내리니까 국회가 쇄신과 개혁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저는 설국열차에 올라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내년에. 예, 내년에 올라타는 게 목표고 아마 내년에 올라타지 못하면 네. 그 이후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아. 나이도 있고 물론 이제 생물학적 나이를 좀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이긴 하지만 네. 그냥 세상 인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내년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내년에 실패하면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텐데 네. 그땐 희박합니다. 아. 왜냐하면 초선이라고 하는 일천한 경험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의 보통의 인식으로는 용납이 잘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쌓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스펙은
일정 정도 공인되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 몇 선을 했다든지 뭐 장관을 했다든지 예. 어느 경력이 있다든지 아하. 이런 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 2026년은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네. 2024년 내년에 설국열차에 타지 않으면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공사로. 아니 근데 의원님이 어. 그 예. 고민의 깊이가 굉장하세요 지금. 이제 내년의 어떤 계획과 네.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갖고 계시는데 진지하세요. 예. 혹시 그 생각해두신 지역구나 그건 미래 천기누설인가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2020년에 네. 2020년에. 금태섭 지역구로 간다고 제가 미리 선언했어요. 아하. 저의 촐랑거림이 제 그 발등을 찍은 거죠. 그럼 강서. 지역구 모르잖아요 강서. 지금. 지금 강선우 의원이 있는 지역구 예, 말씀이십니까?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금태섭 지역구로 간다고 미리 선언하지 않고 예. 쭉 기다리고 있었으면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도 있고 그러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앞으로 이제 8, 9개월 남았는데 한 10개월쯤 남았는데 예. 우리나라 10개월이면 일본 정치 10년이에요. 그래요? 천변 도섭을 합니다. 수백 번이 바뀌기 때문에 10개월이면 예, 그러면 이제 7월 말까지 6월 말이나 7월 말까지 네.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 자체가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에서 당원 모집해 갖고 경선에 못 이깁니다. 아하. 온라인 당원이 전체 구성비의 50%가 넘었어요. 아하. 온라인 당원은 정말 냉정하고 투표율도 높고 네.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당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어느 지역구로 가도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지금 내심 찍어놓은 데는 없고요. 네. 아. 내년 한 2월까지 네. 그리고 그때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저는 이거예요. 왜 자꾸 국회의원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봉적의 정치란. 예, 아니 이제 정치는 제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오랫동안 보는 책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막스 웨버의 책이에요. 그거는 명저죠. 정치하는 사람 꼭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예. 그 책을 본 사람 30명도 안 됩니다. 어. 진짜예요, 이거는. 그럼 거기에 보면 정치인의 소명 의식을 예.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잡힌 현실 감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양들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열정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 그다음 국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과 그건 이제 여러 뭐 제가 자신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균형 감각과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건 이제 소명 의식이고 저의 마음가짐이고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하. 유능함. 예. 실력이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저기서 뭐 대충 비벼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분야에 누구와 견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내실이 능력이 있다. 있구나. 아하. 그리고 정말 저걸 풀어내는 조율 능력, 실력. 조정 능력 이런 게 저렇게 탁월한 사람도 있구나. 우리 깔때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눈치를 살펴보셔. 의견이 높지 않으세요. 잘하고 계셨어요. 아니, 약간 그래서- 양심이 작용하신 것 같기도 아니, 그래서- 하고. 예. 네. 저희 그거를 공천심사위원장이 보여주고 아니기 때문에. 싶은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네. 기획과 상상력은 제가 이제 새로 얻은 별명이 정치 천재라고 네, 하는데 정치 천재. 네. 기획과 상상력 최고인데 혼자 못 합니다. 그럼 같이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가는 건데 한 팀이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팀이 가는데 예. 제가 이제 혼자서 한 10년을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연수원장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당의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부원장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내가 이제까지 갈고 닦은 드러납니까? 실력이 그냥 녹록히 허투루 만든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핵심은 인내거든, 참을성인데 인내. 그 전엔 제가 참을성이 없었어요. 이번엔 그러니까 참겠다. 누가 틀린 얘기,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분이 내 얘기에 동조하면서 내 얘기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많이 변했다. 우리 원장님 내년 총선에 활약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디 계세요? 이재명 대표님. 예, 이재명이고요.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저를 많이 정봉주 TV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공천 가능성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요? 별로 안 똑같습니다. 똑같아. 아니 안 똑같아도 이거는 좋은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다.
덕담이니까 똑같아. 예. 눈빛이 반이 약간 달라지셨어요.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 들으셨을 때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그전 같으면요 제가 예. 그전 같았으면 네. 날카로울 때는 에이 달라 틀려 잘못.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상해. 비빌 줄 아는 능력도 생긴 거예요.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예. 민주당 이제 내년 총선에 네. 또 우리 의원님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예. 텐데 현재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 이슈죠. 코인 문제가 굉장히 네. 또 의원총회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쇄신이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탈당까지 했는데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 탈당한 거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 예. 아하. 왜냐하면요. 예. 당에서 진상조사가 들어갔고 음. 윤리위원회 구성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검증을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다 몸을 던졌어야죠. 피하면 안 되죠. 김남국 의원 자체도 예. 본인도. 김남국 의원이 그랬어야 돼요. 네. 아하.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정치한 지 3년 됐잖아요. 네. 초선인 젊은 나이에 예. 초선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한 행위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두 번째 덕목이 책임감이거든요. 네. 전 책임을 회피했다고 봐요. 탈당이 책임 회피다. 예. 아하. 왜냐하면 그 탈당을 몰아붙였다라고 당의 그 나름대로 이제 반명 쪽을 욕하는 지지자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항상 정면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고통스럽고 막 불안한데 그게 뭔지 들여다보면 사라진다고.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예. 때. 근데 지금 산이 터졌잖아요. 그 본인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해 방지 이해 충돌. 이해 충돌법, 이해 충돌 방지법 뭐 이런 등등에 있어 자기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요.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윤리,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 상임위 할 때 이런 게 한 게 맞는가? 저도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상임위 할 때 했다는 걸 모르다가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 사안 발생했을 때 의원님이 직접 전화해서 남구가 무슨 일이야 하고 통화하셨어요? 저는요 문제 의식의 시즌이 1, 2로 나뉘는데 네. 우리 제가 이제 CB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처음에는 이거예요. FIU에다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정보는 사정기관만 갖고 있거든요. 두 번씩이나 체포영장 기각이 됐고. 그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네. 그럼 이 정보는 사정기관만 갖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죠. 제가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사정기관에서 이 정보를 흘리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국힘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시즌 1은 도대체 왜 이 사정기관에 이런 정보를 흘려서 왜 자신들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민주당을 좀 그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재차 압수수색 영장 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게끔 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지적을 해야 되냐면 이 피정보를 피사실을 흘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걸 갖고 먼저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 그거 제기하는 언론이 없어요. 이거 갖고 제가 모든 방송 나가서 싸웠죠. 네. 그 문제가 있는 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수사에서 처벌받아야 된다. 네. 하지만 왜 이걸 흘렸냐. 근데 이제 지금은 뭐가 됐냐면 그게 시즌 1이고 시즌 2는 본인이 열 몇 쪽에 되는 보도자를 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전문가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예. 코인 추적을 계좌를.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검찰이 흘린 게 아니에요. 아하. 이거는 전문가들이 본인이 낸 자료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계좌를. 코인 주머니라 그러죠. 네. 코인 주머니. 네. 이걸 보니까 상임위 때도 한 개씩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직업윤리, 도덕성 여기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피하지 말았어야 돼요. 정면을 직시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본인만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까. 아하. 그런데
정말 정치권에서 오래 정치하고 공인으로 살고 싶었으면 피하면 안 됐어요. 탈당은 회피였다. 회피죠. 민주당 끝까지 있어야 됐다. 회피죠. 근데 민주당이 본인이 예. 잠시 떠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잠시 떠나면 다시 돌아올 거를 지금 예측 뭡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당에 남겨두는 피해를 거죠.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죠. 본인의 기대죠. 본인의 기대. 본인의 기대고 그렇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탈당이라고 하는 수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민주당도요. 이거 회피하고 위안부위하다가 며칠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더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신속한 대응과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피하면 안 돼요. 그 민주당이 어제 쇄신 요청했잖아요. 쇄신 요청하고 막 쭉쭉 보도가 나오는데 뭘 쇄신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안 보여요. 쇄신 선언만 했어요. 근데 진짜 쇄신해야 되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기득권이 뭐죠? 뭘 내려놓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위기는 닥쳤는데 위기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있다. 보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그 편안한 생활을 오래 해온 거 아닌가 하는 아픔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민주당 악재가 굉장히 많죠. 또 코인 전에는 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네. 돈봉투 의혹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서 또 의원 두 분도 탈당하기도 했고 예. 지금 당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예, 봐요. 아하.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이제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서 정치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그 구속된 분이 이정근 씨? 이정근 씨가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게 9월이에요. 지난해 9월. 이 포렌식 벌써 끝났거든요. 그럼 거기 송영길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바로 나왔어야죠. 왜 이걸 한참 있다가 이제서야 냅니까? 검찰 측 얘기는 파일이 3만 개여가지고 다 못 풀었다. 한 5천 개밖에 못 풀었다. 푸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다. 프로그램 돌리면요. 예. 아시잖아요. 그 동영상 프로그램 돌리면요. 그 캡션 나오고 그러는 거 몇 시간이면 나와요. 그럼 몇 시간 나온 거를 다시 속기사들한테 들려갖고 이거 싱크로율 맞추는 그 과정 하게 되면요. 한 보름이면 끝납니다. 밑장 뺄 때서 빼야죠. 전 검찰의 그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쇄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은 쇄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될지 저도 지켜보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쇄신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설국열차를 깨라는 겁니다. 설국열차를 깨라. 예. 불출마 선언 몇 분 하시고. 그런 그 구체적인 강론보다도 설국열차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철밥통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이. 그러면요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견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이번 내년 총선은요. 이제 총선은 보통 대선은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쟁이고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라 그래요. 자부심의 전쟁. 자부심의 전쟁. 그러니까 각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어서 투표장에 나와야 돼요. 중도층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그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대선은 양 진영이 무조건 결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2, 3% 갖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은 나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부심을 극대화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럼 투표장에 자신 있게 나옵니다. 지금요. 국힘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높지 않잖아요. 국힘도 안 높고 이렇기 때문에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표장을 누가 더 열심히 나오게끔 하는 누가 더 자부심을 주느냐 하는 전쟁인데 그러면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더 채찍질을 치겠습니다.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바뀌고 있네. 정말 쇄신하고 있네라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건 그 지지자들이 감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지자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지지자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피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뭐냐면 이게 아주 프라이드, 높은 자부심, 자기에 대한 뭐 높은 존재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국회 문제 뭐 제가 알 바 아니니까 민주당도 지지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만큼 뼈를 깎는 쇄신을 하냐. 근데 쇄신은
보여요. 뭐를 해야 될지. 근데 의원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쉽잖아요. 설국열차 일단 없애자. 혁신위원장을 의원님 하셔야겠네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쟤는 공천 출마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 혁신위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혁신위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는 그렇게 칼을 대고 난 다음에 공천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서 있기 때문에 공천 혁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치인이면 정치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유, 뭐 정봉주 의원님이 내년 총선을 위한 당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굉장하신데 이재명 대표가 이 고언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자,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저희가 항상 이거 모든 필수 출연자께 멘트입니다. 필수 멘트예요. 예. 자, 매 출연자들의 요청으로 몇 명이 늘었는데 저희가 다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때는 한 2,000명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봉도사님, 네. 정봉주 의원님, 자 구독과 좋아요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제가 했을 때 구독을 안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의 바람대로 또 많은 또 청취자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취향을 취향 저격입니다. 취향 저격이에요. 역대 출연자 중에 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정봉주 TV 출연 예정입니다. 갬성일치예요. 예, 정봉주 TV 출연 예정. 자, 끝으로 한판 이제 공식 질문. 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줄로 요약을 두발 자전거 타고 달리는 인생입니다. 두발 두발 자전거 타고 달리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끝없이 달려야 합니다. 열차를 때로 향해. 힘들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예. 멈추지 말고 마지막으로 인용할 문구는 역시 막스 베버의 항상 어둡고 그 잿빛 미래와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라면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달려라 정봉주는 계속된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정봉주 의원님이 본인의 학창 시절부터 또 최근 정치 이야기까지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진정성에 많이 또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떠셨어요?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이럴 것 같습니다. 아멘. 네네. 참고로 신학생이었어요. 여가 또 CBS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네. 가벼운 정치인이 아닌 경쾌한 정치인 정봉주로 만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저희 박정희 한판 승부도 가끔 나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은 유튜브로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제가 했을 때 구독을 안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생각하겠습니다.